안녕하세요. 국회 선천박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보시는 것. 두 번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영상을 보시는 것. 노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노인들이 주류가 되는 사회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장기화 등급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화 기관 설립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장기화 기관을 설립을 해도 될까? 경쟁은 어떨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기화 기관 설립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장기화 기관 숫자와 이용자 숫자 통계 자료를 확인하고 찾는 법과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통계 자료를 본 이후에 통계 자료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에 전국 장기화 기관은 28,381개로 나오고요. 이 중에 방문요양 센터는 17,500여 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장기화 등급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23년 11월 말 기준 14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등급 신청을 했고, 그 중에 등급 장기화 인정자는 109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모든 등급자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28,300개 기관에서 109만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거죠. 단순 계산상 사업과 상관없이 계산하면 평균 한 개 기관당 38분의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 물론 공동생활 과정도 빼야 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기관들도 빼야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한편 해당 통계 자료에는 전국적인 통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구별로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 집 주위 지역에 수급자 인정 통계하고 시군구별 장기화 기관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서 창업하고 싶은 대표님들의 개별 지역의 현황을, 우리 집 주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자료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정 댓글에다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린 그 자료를 받으셔도 괜찮겠지만 공단 사이트에서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장기화 보험이라고 치시면 공단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들어가셔서 자료실, 통계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월별로 기관 수와 수급자 인정 수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우리 집 주위의 통계를 쉽게 비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1월 기준으로 고정 댓글에 네이버 카페 링크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받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이 다운받은 통계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이 통계 자료로 뭘 할 수 있느냐, 앞에서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내가 있는 지역에서 창업을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경쟁은 어떤가, 심한가, 이런 지표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을 상담해보면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인천 부평 지역을 바탕으로 저는 통계 자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은 다른 우리 지역들 한번 해보세요. 예, 이런 자료들 미리 다운 받으셔야지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우선 다운로드 먼저 받으시고 멈추시고 하시고 진행하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부평 운영센터 등급자를 확인해 봤는데요. 부평 등급 신청자는 13,000명인데 그 중에 등급 인정자가 1,415명이네요. 이제 기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평구의 기관은 278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시설은 67개, 방문요양 180개, 주간보호 25개가 있네요. 단순 어르신 인원수 1,400명 정도를 기관수로 나누면 기관당 37명 정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아쉬울 수가 있어요. 이 단순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방문요양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방문요양 오픈해도 되나? 방문요양 이용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양하게 이용을 하십니다. 따라서 인천 부평에서는 1,300명의 어르신 대상자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인지 등급 빼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장기화 5개년 계획에서 발췌한 통계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방문요양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57.4%로 추산됩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부평에다 이 내용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1,300명 이용자 중에 5,912명의 이용자가 방문요양을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부평의 방문요양 기관 개수는 108개이니까 이 개수로 5,912명을 나누면 부평의 방문요양 한 개당 평균 이용 인원수는 32명, 한 개당 32명이 이용하는 걸로 확인되네요. 아주 평균적인 실력을 가졌을 때 32분의 어르신을 모신다라고 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는 얼마나 부평 지역이 창업을 할 만한 지역인지 아니면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국이랑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걸 전국 이용자 비교를 한번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퍼센트 자리를 다시 가져와 보면 전국에 있는 통계상 인정자는 109만 명이었어요. 이 중에 57.4%가 방문요양이고 62만 5,660명 정도가 되네요. 전국 방문요양 개수는 17,400개니까 이걸로 나누면 전국
방문유형 평균 이용 인원수는 3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기간당 35명을 이용하는데 부평구는 평균 이용 인원수가 기간당 32번이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인천 부평구는 상대적으로 방문유형 경쟁이 전국적인 거에 비해서 경쟁이 심하다. 한 개 기관에서 전국 대비 더 평균적으로 적은 인원을 모시고 있으니까 기관 개수가 상대적으로는 많다. 아, 설립하기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어려워요, 부평구가. 네, 물론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활용하셔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간보호센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서 보셨듯 주간보호는 전체 이용자의 한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로 주간보호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이용자가 많고 1, 2등급 이용자가 이용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주간보호센터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뭔지도 잘 모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 방식대로 계산 한번 해보면 전체 부평 이용자가 1,400명이라고 했어요. 1,400명에 대한 20%가 2,080명 정도 되는데 2,080명의 이용자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주간보호 숫자로 나누면 기간당 83명이 이용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또는 뭐 83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20%만 계산했을 때. 전국 기준을 보면 109만 명 중에 20%인 21만 8천 명이 주간보호를 이용한다는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 전국 개수가 5,220개로 평균 이용 인원수는 41.76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부평 주간보호센터는 83이었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용자에 대비해서 주간보호센터 개수가 적다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방문유형 창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은 요양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원 22.6%가 이용을 하죠. 전체 부평 이용자 1,400명 중에 2,350명 시설 이용을 하는 것이 전국 평균인데요. 이 중에 공동생활 가정이 10개므로 9명씩 90명은 이 시설을 사용한다고 보고 2,260명이 57개 시설에 계신다. 그러면 평균 39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국으로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니까 약 50명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전국 대비 요양원이 부평 지역은 39명이니까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자가 적으니까 그만큼 기관 개수가 많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더 깊게 파고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통계만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우리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가 낫겠네요. 그렇죠? 예, 만약 더 깊게 들어가면 이해도 힘들고 지금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계속 돌려보시고 그리고 진짜 또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직접 해드리는 무료 상담이 또 있으니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도 되고요. 영상 돌려보시면서 우리 지역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